식당이 망하는 이유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님이 많아도 망하는 계산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10초 만에 보여줄게요. 저녁 7시 동네에서 제일 바쁜 돼지국밥집. 주차는 꽉 차 있고 안엔 만석이고 밖엔 대기 2팀. 딱 보면 여긴 무조건 잘 되겠다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유심히 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장님 표정이 이상하게 안 밝아. 바쁜데도 웃는 게 아니라 쫓기는 얼굴이더라고요. 며칠 뒤에 지인 통해서 들은 얘기가 더 충격이었어. 거기요? 손님 많을수록 더 힘들대. 맞는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요즘 요식업의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북적이는데 안쪽 계산서는 점점 얇아지는 구조. 오늘은 그 구조를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요즘 밖에서 먹으면 비싸구나까지 딱 이해되게 풀어볼게요. 이 채널은 자영업 얘기를 썰로만 안 하고 실제로 계산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도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한 장면부터 그려볼게요. 손님 입장에서는 한 그릇에 10,000원? 너무 비싸가 먼저 오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10,000원 받아도 남는 게 없는데가 먼저 와요. 같은 10,000원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딱 3가지 질문으로 풀게요. 첫째, 손님이 줄었나? 둘째, 비용이 올랐나? 셋째, 남는 구조 자체가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셋 다예요. 근데 체감상 가장 큰 건 세 번째, 구조가 바뀌었다입니다. 일줄 서는 집도 위험해지는 식당 운영을 아주 단순하게 쪼개면 이거예요. 매출, 손님 수 곱하기 객단가, 그리고 매출 마이너스 비용. 문제는 요즘 비용이 고정비랑 변동비 둘 다 빡빡해졌다는 거예요. 예시로 국밥집을 하나 놓고 가볼게요. 국밥 한 그릇 11,000원. 하루에 120그릇 팔면 매출이 132만 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용을 넣어볼게요. 재료비, 고기, 쌀, 김치, 파, 마늘, 양념, 반찬. 그릇당 4,400원만 잡아도 120그릇이면 52만 8천원. 카드 수수료, 배달 섞이면 수수료, 포장비 등 잡비가 매출의 몇 %로 또 깎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손님 많을수록 더 늘죠. 인건비 바쁘면 최소 인원이 필요해요. 가장 혼자가 안 돼요. 임대료. 이건 손님이 있든 없든 매달 고정.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예요. 바빠질수록 같이 오르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서는 집인데도 사장님 얼굴이 어두운 순간이 와요. 바쁘게 굴려도 마지막에 남는 숫자가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리고 남는 숫자가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삐끗했을 때 버틸 체력이 없어요. 비 오는 날, 감기 유행, 주변 공사, 프랜차이즈 입점, 단골이 이런 변수에 바로 흔들립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비싸다는 착각이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 외식이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국밥 먹고 음료 하나 추가하면 2만 원은 훌쩍 넘죠. 그래서 도시락, 편의점, 집밥이 늘어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자영업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게 욕심이라기보다 버티기 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쉬운 계산. 김치찌개 10,000원짜리 백반을 판다고 해볼게요. 손님은 10,000원이면 괜찮네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계산해요. 재료비가 3,500원. 반찬 리필 많이 나오면 실질 재료비가 더 붙고 밥, 국, 반찬, 그릇 설거지, 가스, 전기, 카드 결제면 수수료, 그리고 가장 큰 게 인건비와 임대료. 결국 10,000원짜리 한상에서 순이익이 1,000원에서 2,000원대로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에 80면 받아도 8만 원에서 16만 원. 그런데 그 안에는 사장님 노동이 12시간, 14시간씩 들어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쁜데 돈이 없다. 가게가 많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부조 문제. 그리고 한국은 식당이 정말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많다가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경쟁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4년 한식산업 실태조사에서는 한식 외식업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게가 계속 늘기만 한다기보다 이미 과열된 상태에서 버티지 못한 곳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무서운 건 평균이에요. 평균적인 맛, 평균적인 서비스, 평균적인 가격이면 손님이 굳이 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외식을 줄이더라도 줄인 만큼 실패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더 몰리고 애매한 집은 더 비어가는 양극화가 강해져요. 배달은 매출을 올리지만 이익을 깎는 칼이 될 수 있어요. 배달 얘기도 빼면 안 됩니다. 배달은 분명히 매출을 늘려요. 근데 이익을 보장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18,000원 주문이 들어왔다고 치면 여기서 수수료가 15%면 2,700원이 먼저 빠져요. 20%면 3,600원이고요. 그리고 포장 용기, 수저, 봉투, 소스컵,
이게 한 건당 몇백 원씩 쌓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가게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배달 주문이 늘수록 주방은 더 바빠지고 컴플레인은 더 늘고, 그런데 통장에 남는 건 얇아지는. 그래서 요즘 배달을 줄이거나 끊는 가게가 생기고, 또 반대로 배달에 올인했다가 수익 구조가 안 맞아서 무너지는 가게도 나와요. 망하는 가게의 공통점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계산 미스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오해가 있어요. 망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긴 맛이 별로였나 봐.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들은 사례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손님이 가성비 최고라고 칭찬하던 고깃집. 완찬도 푸짐하고 고기도 두툼하고 서비스도 좋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남몰래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가성비를 맞추려고 한 테이블당 남는 돈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하루 20테이블이 돌아도 순이익이 테이블당 2,000원이면 하루 4만 원. 여기서 카드 수수료, 예기치 않은 재료 로스, 할인 이벤트까지 끼면 어느 날은 0원이 돼요. 그러면 그날의 14시간 노동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장님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를 줄이거나. 근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 수 있고 재료를 줄이면 평판이 무너집니다. 결국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안 맞아서 무너지는 거죠. 6. 그럼 살아남는 가게는 뭐가 다르냐? 살아남는 가게는 공통점이 의외로 단순해. 첫째, 메뉴가 적어요. 많이 팔려면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메뉴가 많아지면 재고가 늘고 로스가 늘고 품질 관리가 무너져요. 둘째, 시그니처가 분명해요. 손님이 그 집은 그거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단골이 쌓이는 장치가 있어요. 아주 거창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억해주는 한마디, 안정적인 맛, 깔끔한 위생, 빠른 응대 같은 것들. 넷째, 가격표가 감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으로 가격 정하면 바쁘게 일하고도 남는 게 없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7.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얻을 결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남죠. 그럼 소비자는 어떡하라는 거야? 계속 비싼 값 내야 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요즘 외식이 비싸진 건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가게는 비용이 늘고 그 사이에서 남는 장사가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증된 가게로 쏠림. 작은 가게는 메뉴 축소, 운영시간 조정. 가격은 오르는데 양은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앞. 배달은 선택적으로 운영.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위험한 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창업입니다. 요식업은 지금 각본이 바뀐 게임이에요.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계산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 불편하지만 필요한 현실이었죠. 이런 다큐 시사톤으로 자영업과 소비시장을 계속 숫자로 풀어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해두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럼에도 살아남는 가게가 실제로 하는 딱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